네, 안녕하세요. 딥러닝 컴파일러 스터디 이번 주차 발표를 하게 된 조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페이퍼는 TED, A Framework for Modeling Tensor, Data Flow Based on Relation Centric Notation이라는 페이퍼입니다. 이 페이퍼는 ISCA 2021년이 프로시딩이고요. 이번 발표를 어떤 것을 다루면 좋을지 조금 ISCA 프로시딩 리스트를 좀 살펴보다가 이전에 스터디 박성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 이제 언급해 주신 내용에 마이스트로라는 엑셀러레이터 시뮬레이션 툴이 있었는데 그 연구 분야의 좀 최신 내용으로 보여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꽤 간단한 스트래티지로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루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서 흥미로워서 소개해 드리도록 되었고요. 다만 제가 좀 자주 보았던 연구 분야가 아니라서 깊이 있는 소개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구하면서 최대한 파악해 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의 목적은 이제 마이스트로와 같이 하드웨어 아키텍처 디자인 시에 여러 가지 데이터 플로우를 시뮬레이트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 페이퍼의 키 컨트리뷰션은 그 릴레이션 센트릭 노테이션 메서드를 도입을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더 넓히고 그리고 더 리얼리스틱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피겨를 보시면 이제 테넷의 전체적인 그 워크플로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이제 인터커넥션 그리고 데이터 어사이먼트 그리고 스페이스 타임 스탬프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릴레이션을 디파인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릴레이션 센트릭 노테이션을 도입을 하고 이를 활용을 해서 퍼포먼스 모델링을 수행을 해서 마이스트로 대비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그 relation centric notation의 도입 배경을 이제 기존 그 computation centric notation 그리고 data centric notation의 limitation을 다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omputation centric notation인 경우 이제 이 피겨와 같이 그 nested loop 내에서 각 룹이 인스턴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을 하게 되는 방식이며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트릭 노테이션인 경우에 그 마이스트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 템포럴 맵과 스페이셜 맵을 구성을 해서 각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맵상에서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저자들이 제시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해당 표현 방법들이 모두 less expressive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플로우를 표현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위 피겨의 특히 이제 예시로 든 것이 위 피겨의 A를 보시면 그 skewed data access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제 rectangular like data access의 어떤 패턴에서 그 affine transformation을 수행을 해야 이것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테이션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표현 영역의 한계로 전체 디자인 스페이스를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디자인 스페이스의 한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로 인한 퍼포먼스 모델링의 한계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리미테이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의 이제 키 컨트리뷰션이 릴레이션 센트릭 노테이션인 경우에는 아래의 네 가지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플로우 릴레이션인 경우에는 각 그 루프 인스턴스들을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에 할당하는 어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사이먼트 릴레이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당된 인스턴스들을 각 텐서 엘리먼트에 할당하는 어사이먼트 방법을 다루며 그리고 인터커넥션 릴레이션인 경우에는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간의 데이터 트랜스퍼 같은 스트래티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타임 스탬프 맵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인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데이터 어사이먼트 릴레이션과 그리고 인터커넥션 릴레이션을 조합을 해서 그 스페이스 그 스탬프 그리고 타임 스탬프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루프 인스턴스를 각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어레이에 할당하는 방법을 다루는 데이터 플로우 릴레이션인 경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S 스페이스를 각 루프 인스턴스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P와 그다음 T는 각각 스페이셜 스탬프 그리고 그 템포럴 스탬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IJK로 명시된 네스티드 룹에서 각 인스턴스를 그 2x2 P 어레이에 할당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I 플러스 J 플러스 K가 각 루프 인스턴스가 등장하는 시각이 되므로 그 타임 스탬프의 단위로 볼 수 있고요. 그 이를 이제 2x2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어레이에 할당하게 되므로 P는 이제 그 인덱스가 2디멘셔널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테넷은 마이스트로에 비해서 좀 더 넓은 디자인 스페이스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이스트로인 경우에는 그 비고 노테이션으로 그 이렇게 되어 있고 테넷은 이제 이것을 익스포넨셜리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할당된 그 스페이셜 템포럴 스탬프를 실제 어떤 텐서 엘리먼트에 할당하는 방법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어사인먼트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 플로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를 그 어사인먼트 펑션 여기와 같은 y는 그 a랑 그다음에 b를 이제 프로덕트를 한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어사인먼트 펑션을 거쳐서 각각 a와 b의 어떤 데이터가 y 스페이스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사인먼트 펑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데이터 어사인먼트 릴레이션으로 이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커넥션 릴레이션인 경우에는 그 각각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 어레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 이 인터커넥션 방법에서는 이제 TPO와 같은 2D 시스톨릭 어레이를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메시라든가 아니면 멀티캐스트 방식 모두 정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커넥션 릴레이션십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지만은 여기에 인덱스에 이제 리미테이션을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해주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커넥션을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사인먼트 릴레이션과 그리고 인터커넥션 릴레이션을 조합을 해서 그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정의하게 되는 것이 스페이스 타임 스탬프 맵 릴레이션입니다. 그 이 경우 디파인된 것을 보시면은요. 그 스페이스 타임 셋 D에서 그다음에 D 프라임으로 정의되는 관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이제 스페이셜 스탬프 그리고 템포럴 스탬프가 이제 다른 이제 스페이스 타임 셋으로 매핑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이런 매핑 과정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에서 이제 맵 1을 보시게 되면은 그 P 엘리먼트 00에서 그다음에 그 이게 템포럴 스탬프 0에서 템포럴 스탬프 1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P 엘리먼트 00가 00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여기 아래 방금 앞서 말씀드린 어사인먼트 펑션에 의해서 할당되었던 Y00가 같은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에서 그 재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2와 맵3를 보시게 되면은 템포럴 스탬프가 하나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시스톨릭 어레이 인덱스가 이제 각각 호라이즌틀리 그리고 버티컬리 이렇게 트래버스하게 하나씩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것이 그 릴레이션 센트릭 노테이션이라고 저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플로우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퍼포먼스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토탈 볼륨인 경우에는 이제 전체 스페이스 타임 스탬프에서 텐서 데이터가 억세스가 발생하는 그런 횟수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리유즈 볼륨과 그리고 유니크 볼륨이 합의됩니다. 그 리유즈 볼륨인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셜 리유즈 그리고 템포럴 리유즈가 발생하는 그런 횟수를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볼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닉 볼륨인 경우에는 그 리유즈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새로운 텐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하게 되면요. 이제 위 예시와 같이 그 리유즈 볼륨을 각각 이제 템포럴 스탬프마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볼륨 또한 이렇게 그 카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합해서 토탈 볼륨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레이턴스와 밴드위스 모델링도 역시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리드 라이트 딜레이인 경우에는 스크래치 패드와 같은 메모리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제 결과를 쓰는 시간이므로 각각의 어떤 유니크 볼륨을 메모리 밴드위스, 스크래치 패드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패드의 밴드위스로 나누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딜레이인 경우에는 그 토탈 볼륨을 이제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유틸라이제이션 레이시오랑 그다음에 프로세싱 엘리먼트 사이즈로 이제 나눈 그 실제로 프로세싱 엘리먼트들이 돌고 있는 그것으로 이제 프리퀀시로 나누어서 어썸션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각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 간 연결 그리고 메모리 간의 어떤 연결을 모사하기 위해서 그 스페이셜 리유즈 볼륨과 그리고 이제 유니크 볼륨을 각각 컴퓨팅 딜레이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컴퓨팅 딜레이 동안 이동되는 리유즈 데이터 혹은 유니크 데이터를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 표의 경우에는 이제 GMM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2D 컨볼루션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를 이제 릴레이션 센트릭 그리고 데이터 센트릭 노테이션으로 각각 표시를 한 결과인데요. 이제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표시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릴레이션 센트릭 노테이션이 이전 마이스트로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 센트릭 노테이션에 비해서 디자인 스페이스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그 기존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데이터 플로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옵티멀 리절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GMM 그리고 2D 컨볼루션 각각 이제 10S의 그 서칭한 옵티멀 밸류가 마에스트로 대비해서 이제 각각 37.4% 그리고 51.4%더 적은 레이턴시를 가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 포함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했을 때도 이제 더 적은 레이턴시와 밴드위스 리ኳ이어먼트를 가진 그런 어떤 그 데이터 플로우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에스트로가 표현할 수 없었던 오퍼레이션들이 표현될 수 있으므로 뭐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등의 모델들도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가 확실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모델링 시간이랑 익스플로레이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자들은 이제 추후 연구의 방향으로 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그 릴레이션 센트릭 노테이션의 장점으로 또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 스페이셜 템포럴 리유즈를 완전히 분리해서 캡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템포럴 리유즈만 완전히 수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페이셜 리유즈만 완전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 플로우를 정의한 결과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 분리가 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독립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어레이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그 원활하게 동작한다는 그런 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 그리고 이제 메쉬 구조, 뭐 1D 시스톨릭 어레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도 네, 잘 동작을 하면서 네,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실제 이제 아이리스 그 로우 스테이셔너리 데이터 플로우와 이제 그다음에 MARI의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제 실제 어떤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골든 스탠다드를 마련을 해서 비교를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마이스트로에 비해서 에러 레이시 점점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보시면 테넷이라는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 레이턴스 에스티메이션과 그리고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유틸라이제이션 에스티메이션 모두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퍼에 소개된 내용이며 이제 저자들이 코드도 지금 깃허브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디자인 스페이스 서칭 등의 태스크에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공유드리면서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